폭력은 학생 수준을 넘어섰는데 교사들에게 분필이나 들고 싸우라는 겁니까? 어디 뿌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엄마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교권 보호국이 생긴다면 나아진이 100명 이상 필요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교사들에게 있어서 교육부라는 존재는 너무 안타깝지만 교육 방해부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가슴에 와닿았을 에피소드는 좀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드라마 참교육 이야기, 또 진짜 참교육 이야기를 현직에 계신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의 풍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재범이라고 합니다. 교직 경력은 28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뵙지만 네. 영상에서 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아까 전에 추억 얘기를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학교는 추억을 쌓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는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던 어떤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라는 공간이 추억 쌓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 배움이 일어나는 그 공간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교육 현장 내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아마도 이 방송,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벌써 이제 한 달여가 좀 지났는데 어떻게 뭐 대책이나 이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그 이후 교육부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실효성도 없고 사실은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다시 반복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군요. 네, 현장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 드라마 뭐 참교육 선생님 뭐 정주행 하셨죠? 끝내셨죠 이미? 예, 정주행했고 예. 또 웹툰도 열심히 봤습니다. 아, 보고 있는 끝까지 중이고. 보셨구나. 네, 네. 저는 선생님이 이 드라마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렸죠. 그러니까 아마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 사이다다. 너무 속이 시원하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저는 되게 답답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사실은 현실의 사건을 기반으로 하셨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은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드라마틱하게 풀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현실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인데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통쾌하다는 느낌도 물론 받긴 했습니다만 교권 보호국도 없고 나와진 감독관도 없는 현실인데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현장이 선생님 말씀으로는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다. 오히려 현장이 뭐 더하다고 볼 수도 있나요? 현장이 더하죠. 그 이유가요. 그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특정한 학교에서 일어나니까는 이제 교권보호국에서 그 나와진이라는 인물 한 명을 그 학교로 이제 투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만일에 교권보호국이 생긴다면 나와진이 100명 이상 필요할 거예요. 네, 한 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 그런 문제나 그런 학교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한 학교 안에서 꼭 한 문제만 그럼요.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네. 이 우진 엄마가 최지선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일화가 저는 그때 5화를 보는 게 조금 저는 힘들었었는데 아마 선생님도 또 주변의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다 5화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5화에 들어가면 PTSD, 즉 이게 그게 와서 못 본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끊으시는 분도 계셨고 저도 다른 에피소드는 이제 2번씩 봤거든요. 근데 5화는 저 한 번 보고는 스킵했어요. 다시는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수많은 다양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아빠가 화났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으로 찾아오고 계속 연락하고 우리 아이 편이 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꽤 많은 민원들이 저한테도 왔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희초 사건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불과 3년 전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해결이 되죠. 시원하게 해결이 되죠. 근데 그 해결이 판타지로 되는 것조차도 참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저렇게 해결을 못했으니까 우리 현실에서. 3년 전에 그 서희초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엄청 이제 보도도 많이 됐고 바뀌어야 된다 정말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안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게 달라진 게 없죠. 달라졌다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또 일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겠죠. 선생님도 그러니까 우진 엄마 같은 학부모를 만나신 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갑자기 아빠가 야이 뭐 XX 뭐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왜 그러시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가 싸움이 붙어서 자기 딸이 욕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네, 친구한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도 안 하시고 저한테 욕부터 하고 시작하시니까 당황스러웠는데 그 정도로 지금은 교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5화에 보면은 그 우진 엄마가 그 교사가 어쨌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무혐의 나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사과하면 되죠. 법이 그래요라고 이제 우진 엄마가 차갑게 얘기하는 그게 또 이제 열받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러면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뭐 방법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죠. 답이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진짜 죄가 없어요. 네. 잘못한 게 없어요. 무고죄를 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나온 게 맞아요. 정말 제재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더 그럴 텐데 이렇게 제재를 딱 하려고 해도 이게 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네. 그 나와진이 선생님 1학년 선생님으로 됐을 때 애들한테 얘들아 뭐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호루라기를 불죠. 호루라기 삑 불잖아요. 그거 아동학대입니다. 호루라기 그렇게 불면 애들 놀라거든요. 아, 호루라기 부르다 아동학대요? 예, 정서적 아동학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심하게 말하면 좀 포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라서 사실 좀 안타깝죠. 왜냐면 그건 결국은 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다른 학생들. 예, 다른 학생들.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게 교권국의 목표다는 거지. 네. 선생님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몇몇 학생들이 학습 분위기를 흐리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 훈계도 해야 되고 훈육도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부분이 지금 매우 약화가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교권이라는 게 그 선생님을 위한 권리가 아닌데 이제 그런 거에서도 좀 오해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인물이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좀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바로 최강석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교육부 마크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고요.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드라마예요. 이게 현실에서도 그런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봤는데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교사들에게 있어서 교육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교육 방해부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님이 좋으신 분이겠지만 별명도 벌써 내내 장관님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드라마의 교육부는 정말로 믿음직하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그걸 실천하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대책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교육 방해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저희도 창피한 일이죠, 사실은요. 지금 느끼시기에는 교사보다는 학부모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라면은 그 어느 쪽에도 서도 되고요. 그리고 교사 쪽에 선다고 해서 학부모 쪽에 반대 쓰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 쪽에 쓴다고 해서 교사하고 반대 있는 쪽이 아니거든요. 학부모와 교사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주 일부의 극소수의 악성 민원인들 때문이지 학부모님들 때문이 아닙니다. 감히 학부모님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결국은 선생님들 전체가 웅크려서 활동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선량한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그 피해를 오롯이 또 받고 있어요. 그 상황을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는 교육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그 참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아주 세 가지의 큰 시사점을 현장에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왜 이게 있도록 공감을 얻을까? 즉 현장, 교육 현장이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물리적 폭력 체벌 아니다.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 이러한 시스템과 제도는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거기선 최강석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분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셨고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그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교권보국을 설치하자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그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이거 공개 토론하자 교권보국 설치를 놓고 이런 제안을 했던데 이런 목소리 어떻게 좀 반갑게 들리시나요? 이미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를 해요. 교육부 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구태여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아동복지법이 좀 개정이 된다든지 현장에 맞게끔, 그리고 선생님들 좀 더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법령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는 사실은 현장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다고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전혀 아니었군요. 이미 존재합니다. 이미 다 그러니까 있어요. 있으니까요. 네. 그 드라마 속의 참교육은 사실 뭐 응징, 네. 그다음에 뭐 거울 치료 이런 방식으로 참교육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선생님 보시기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짜 참교육은 뭔가요?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진짜 열정과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답게 그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적응하는 모습,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이런 거가 있어야지 진정한 참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참교육은 진짜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전 이게 참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부터 꿈이 선생님이셨어요? 네, 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의 꿈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한 번도 안 바뀌고.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거. 예. 6학년 때 초등학교 교사가 되시려는 결심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모교가 서희초입니다. 서희초였는데 2학년 때 불행히 아버님이 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산이 이제 가세가 확 기울어져서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촌지라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고 6학년 때 됐을 때 그 촌지를 못 낸다고 해서 제가 계속 그 복도에 나가서 공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교사답지 못한 교사를 만나셨네요. 네, 그렇죠.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봤죠. 너 복도에 나가서 공부하니? 그랬더니 전 제가 잘못한 줄 알고 나간 줄 알아서 절대로 어머님한테 아니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혼내지 않을 테니까 말해보라 라고 해서 말을 했더니 그 며칠 후에 지나더니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더라고요. 다시. 그때 어머님이 촌지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학기가 되니까 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2학기 때 나가자마자 바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지금 밖에 나가서 공부한다, 다시. 복도로 나가 공부하고 있다 했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옷을 보여주시면서, 이 옷이 엄마가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이 구멍 난 옷도 나는 지금 못 산다, 살 수가 없다, 이걸. 그러니까 네가 좀 참아라 라고 해서 그때 좀 강제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 저희 반 애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하고. 선생님 네, 저 빼고. 뭐지라고 딱 봤더니 선생님이 그 새 차를 뽑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촌지 모아서 하신 네, 애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이 그때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게, 재범아, 너는 꼭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라. 그리고 절대로 돈 받지 말고, 그리고 어려웠고 힘든 애들이 있으면 도와줘라. 엄마가 파출루를 해서라도 돈을 보태줄게 라는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때 제 꿈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창피하지만 체벌은 했었지만은 제가 단 한 번도 촌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또 정말 뜻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아들 같은 아이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또 원래 방송 중에는 이 눈물까지는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선생님 앞으로도 그 다른 동료 교사들의 권익을 잘 지켜주시기를 제가 또 부탁을 드리면서 교단 앞으로 계속 잘 지켜주실 거죠? 네. 한번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